그 브루탈리즘이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뭐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은 약간 뭔가 봐야 되는 약간 의무감 이런 것들이 생기죠. 그 건축적으로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녕하세요. 저는 임동우라고 합니다. 건축을 하고 있고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프라우드 건축사 사무소 소장으로 있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도만사라는 어떤 성수동의 작은 복합문화 공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유튜브를 좀 하셨었잖아요. 맞아요. 네. 한동안 조금 쉬셨는데 네네네. 그동안 좀 어떤 작업 조금 하셨는지. 사실 그동안에도 그냥 제 원래 본업을 하고 있었죠. 뭐 설계일 하고 여러 이제 활동들 하고 뭐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지냈습니다. 아마 은연중에 제가 학생들하고 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도 있을 거고 뭐 별로 그렇게 필터링 생각하면서 말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. 브루탈리즘이라는 영화가 그때 나왔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영화는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. 브루탈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그걸 동경하는 그 건축가들도 많고, 예를 들어서 막 건축 잘 모르는 사람이 저거 되게 유명한 사조 아니야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건축 내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조로 있었고, 옛날에는 건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막 아름다움, 무슨 장식 이런 게 많았어요. 근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잖아요. 모든 게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어떤 굉장히 기능적이 되는 거죠. 그때 당시에 건축가들이 고민을 했던 게 건물도 저렇게 공장에서 기능적으로 찍어내듯이 어떤 모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, 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. 그러려면은 막 장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. 그거는 크래프트맨십이니까. 그 기능주의가 팽배를 하면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화되죠. 그래서 이제 그게 건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단순화된 건축들이 꽃을 피는데, 거기에서 바우하우스라는 학교가 생겨요.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기계에서 찍어내는 건 아니니까 사람의 어떤 그 크래프트맨십도 있어야 되지만 또 새로운 시대의 기능을 담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이 학교장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사관학교처럼 생기는 거죠. 바우하우스가 32년인가 33년에 문을 닫는데, 왜 그러냐면은 히틀러에 의해서 좌익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게 해요. 나치는 이런 클래식한 더 이전 시대 건축을 더 좋아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새로운 시대의 건축은 이거다라고 믿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이걸 할 수 없으니 미국으로 넘어가요. 그 브루탈리즘이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뭐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은 약간 뭔가 봐야 되는 약간 의무감 이런 것들이 생기죠. 그 건축적으로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은 그 스토리상에서도 바우하우스에서 공부했다고 나오거든요. 보니까 그 클라이언트도 바우하우스가 뭐지, 이 사람 막 찾아보고 하면서 어드마이어 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건데, 또 와서 뭐 이제 사촌이 하는 가구 가게 가가지고 뭐 일같이 뭐 도와주잖아요. 근데 거기 있는 가구들도 죄다 보면 이제 막 두꺼운 원목 써가지고 막 하는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, 쇼윈도에다가 조그맣게 그렇게 그 의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놓잖아요. 그러면 바우하우스나 그 모더니즘 시대의 디자이너들이나 건축가들이 가구를 왜 이렇게 디자인했겠어요?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공업화 시켜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. 근데 그게 지금 제일 비싸잖아. 그게 좀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. 그게 진짜 비싼 거예요. 뭐 주인공이 그렇게 나름 그 환경 안에서 요만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,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보이는 거죠. 약간 곤조 있는 거지. 그냥 묻어 살면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아무도 사갈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, 영화에서도 처음 넘어오는 과정, 그 딱 뉴욕으로 올 때 이제 크라이슬러 빌딩도 그렇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렇고 모더니즘의 빌딩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더니즘의 어떤 새로운 철학을 가진 사람이 사실 신대륙인데, 건축적으로 보면 구시대의 그 모습들을 쫙 보면서 이제 오는 씬들이 재밌는 씬 중에 하나로 좀 기억이 나고, 그 와중에 이게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짓는 거잖아요. 건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그 철학은 알겠지만 내 프로젝트는 또 되게 유니크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도 시청사가 브루탈리즘의 시청사로 되게 유명해요. 영화는 브루탈리스트잖아요. 흔히 브루탈리즘이라고 많이 얘기는 하긴 하는데 브루탈리스트라고 표현을
표현한 것도 참 저는 재밌는 것 같은데 개인의 어떤 주장과 노력과 막 방향성을 좀 더 포커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제1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서 상을 받는 장면이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. 아마 80년대일 거예요. 건축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모더니즘을 거부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. 포스트 모던의 양식들이나 설계 방식들이 있거든요. 굉장히 기하학 많이 쓰고 그런 것들로 쫙 깔아놨는데 그 시대에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극복을 했다는 거죠. 이 사람의 삶도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삶도 왜 고난이 많잖아요. 뭐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도 그렇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이 상을 받아서 이 사람이 뭔가 보상을 받았다 이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이 건축적으로도 자기가 공부했던 바우하우스의 핵심이었던 그 모더니즘을 전면으로 대척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 시대에 상을 받는다는 거는 이 사람이 결국 이제 과거에 그거는 접고 이제 새로운 걸로 나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건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죠.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? 그 정도로 고집을 부리진 못했을 것 같아요. 저는 좀 타협을 하는 편입니다. 이게 시대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시대는 그런 이즘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로 이 사회를 지배하던 어떤 가치관이 있었으니까. 그러면 지금 시대의 브루탈리즘이나 브루탈리스트는 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. 일단 브루탈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날 것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어떠한 어떤 그 덧댐도 없고 그냥 본질을 이렇게 추구한다고 극한에 거기까지 뚫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인 것 같아요.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거는 건축사조가 아니라 사회 철학이거든요. 젠틀몬스터 사옥 같은 경우는 진짜로 타이밍 좋게 바이럴을 그렇게 탄 거죠. 이거를 어떤 브루탈리즘의 건축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. 재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조형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당연히 투영이 돼 있으니까. 그럼 왜 일반인들이 그거에 열광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. 저는 근데 그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조형미가 뭐가 예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왜 다르지? 에 대한 그 어떤 궁금증, 호기심 이런 걸 것 같거든요. 그게 결국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맥은 비슷하게 맞닿아 있다고 봐요. 저는 그 모든 게 건축의 분야에 이렇게 큰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막 도시 현상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이렇게 이제 팝업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또 성수동에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건축가의 어떤 시선에서 한번 좀 분석해보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은 좋아하고.